장고를 부탁해. 쏴! 갑자기 소나기가 퍼부었어요. 장고의 발치에 시뻘건 흙탕물이 튀었어요. 더러워. 이게 뭐야? 장고의 입에서 짜증 섞인 비명이 튀어나왔어요. 야, 그만해. 저 혼자 깨끗한 척은? 옆에 있는 몸거울이 핀잔을 주었어요. 깨끗한 척이라고? 난 너희랑은 달라. 할머니가 날 얼마나 이뻐했는지 알아? 너만 그런 거 아니거든. 우리도 옛날에는 다 잘 나갔다고. 그나마 몸거울은 장고의 투정에 대꾸라도 해주었어요. 하지만 팔걸이가 다 해진 소파는 아까부터 안이 꼽다는 듯이 장고를 노려보았어요. 장고가 처음 마당에 나왔을 때 지었던 그 표정으로요. 장고는 한 달 전에 마당 처마 밑으로 쫓겨났어요. 언젠가부터 자꾸 몸에 이상 신호가 왔거든요. 수리기사 아저씨가 왔다 가도 그때뿐이었고요. 결국 할머니는 새 냉장고를 샀고 장고는 깨진 몸거울, 찢어진 소파처럼 마당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알뜰한 할머니 덕분에 곧바로 쓰레기장으로 가지 않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난 갑갑한 집안에서만 살아서 그런지 여기가 마음에 들어. 햇볕도 쬐고 바람도 쐬고. 장고가 마당에 자리를 잡던 날 옆에 있던 몸거울이 장고를 위로하며 말했어요. 그때 장고는 이렇게 대꾸했죠. 난 너랑 달라. 나에게는 장고라는 특별한 이름이 있다고. 장고에게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할머니의 손자 지호예요. 총각 귀신이 되는 줄 알았던 할머니의 막내 아들이 늦장가를 가서 얻은 아들이죠. 어느 날 지호가 장고의 몸에 착 달라붙어 당고, 당고.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할머니가 말했어요. 장고? 그렇지. 냉장고니까 장고지. 똑똑하다고? 남의 이름이다 똑 잘라먹는 바보 같은 녀석. 어쨌든 그때부터 할머니는 냉장고를 장고라고 불렀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녀석 때문에 생긴 이름이지만 장고는 자기한테 이름이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소나기가 그치자마자 또다시 뜨거운 볕이 내리쬐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덥다 더워. 시원한 물 한 대접 줘봐. 밭일 나갔던 할아버지가 마당에 들어서며 말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젖은 우비를 몸거울 위에 걸쳐 놓았어요. 차가워. 아이 참. 이러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옷걸이가 돼버린 몸거울이 소리쳤어요. 저러고도 여기가 좋다고? 잘난 척하는 수다쟁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할머니가 새 냉장고 문을 열고 물병을 꺼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장고는 눈에 잔뜩 힘을 주고 부엌 쪽을 노려보았어요. 그래봐야 겨우 새 냉장고의 옆구리가 살짝 보일 뿐이에요. 나쁜 녀석. 갑자기 나타나서 남의 자리나 빼앗고. 새 냉장고는 냉동실이 왼쪽, 냉장실이 오른쪽에 있어요. 키도 장고보다 한 뼘은 더 크고요. 새 냉장고를 들이던 날 할머니는 장고의 몸에 있던 물건을 하나씩 꺼내 옮겼어요. 장고는 물건과 함께 몸속의 기운마저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할머니, 나도 아직 찬바람 잘 나와요. 얼음도 꽁꽁 얼릴 수 있다고요.
마지막으로 버텨보았지만 소용없었어요. 어느새 몸속은 텅 비고 장고는 마당에 서 있었어요. 새 냉장고를 싣고 온 사람들이 장고를 차에 실으려고 하자 할머니가 마당으로 뛰어나오는 말했어요. 아이고, 그거 버리는 거 아니에요. 저기, 천마 밑에 놔주세요. 내 다 쓸 데가 있으니까. 할머니의 말에 장고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쓸 데가 있다고? 그럼 그렇지. 할머니가 날 이렇게 버릴 리가 없어. 그날 오후 장고의 몸속으로 신발이 한 짝씩 들어왔어요. 마루 밑에 멋대로 굴러다니던 시커먼 고무신, 바닥이 쩍쩍 갈라진 슬리퍼, 할머니가 몇 년째 못 버리고 있는 운동화까지. 거름 냄새 잔뜩 밴 고무 장화는 싱싱한 채소를 보관하던 신선실에 떡하니 자리를 잡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거 문짝도 떼버리지 뭐. 할아버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냉장실 문짝이 떨어져 나갔어요. 이게 뭐야? 난 신발장이 아니라고요. 아, 싫어. 누가 좀 도와줘요. 저 녀석 꼴 좀 봐. 이제 보니 신발장으로 딱이네. 소파가 우스워 죽겠다는 듯이 끌끌거렸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새 냉장고에서 꺼낸 반찬으로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맴 찌르르르르. 매미들이 죽을 힘을 다해 합창을 했어요. 그때 지호가 엄마 아빠와 함께 마당에 들어섰어요. 할머니. 아이고, 우리 귀한 손자 왔는가? 아유, 어서 오게, 어서 와. 할머니와 지호는 마당 한가운데서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며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저 녀석이 웬일이지? 몸 거울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그러게 말이야.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왜 온 거야? 소파도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마당 분위기를 살폈어요. 떠들썩한 인사가 끝나고 지혼의 5 식구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장고와 몸거울, 소파는 신경이 바짝 곤두섰어요. 저 말썽쟁이는 정말 귀찮아. 여기 오기만 하면 내 얼굴에 끈적끈적한 스티커를 잔뜩 붙여놨어. 지금은 그 얼굴 눕게 할 수가 없지만. 몸거울이 말했어요. 그건 약과야. 내 위에 올라가서 당방이다 하고 소리를 지를 땐 정말 악마 같다니까. 그러니 내 몸이 나만 악이냐고. 내가 밖으로 쫓겨난 건 다 저 녀석 때문이야. 소파는 정말 악마를 본 것 같은 얼굴로 이야기했어요. 장고도 지호가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요구르트를 꺼내겠다고 손잡이에 매달려 버둥거린 일, 할머니가 숨겨놓은 초콜릿을 꺼내려다가 김치통을 엎은 일, 크레파스로 아랫도리에 잔뜩 낙서를 해놓은 일, 지호와 관련된 것은 모두 안 좋은 기억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 끈적거리고 냄새나는 일들마저도 그리웠어요. 지호네 엄마 아빠는 저녁도 먹지 않고 시골집을 떠났어요. 설, 추석 같은 명절이면 지호는 꼭 할머니 집에 왔어요. 짧으면 이틀, 길면 사나흘을 지내다가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호만 할머니 집에 남겨졌어요. 지호는 시무룩한 얼굴로 할머니 품에서 몸을 베베 꼬았어요. 우리 지호 할미가 뭐 해줄까? 옥수수 삶아줄까? 참외 깎아 먹을까? 아이고. 할머니가 엉덩이를 토닥이자 금세 신이 나서는 마치 제 집인 양 구석구석을 뛰어다녔어요. 정신없어 죽겠네. 저 녀석은 여기가 무슨 놀이터라도 되는 줄 아냐?
늘 불만투성이인 소파가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어요. 지호가 마치 그 소리를 듣기라도 한 것처럼 마당으로 내려와 소파에 몸을 날렸어요. 소파는 짧은 비명을 내뱉고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소파의 아픔을 알 리 없는 지호가 이번에는 아예 신발을 신은 채로 소파에 올라가 방방 뛰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날뛰던 녀석의 눈이 장고를 향했어요. 뭐야? 날 알아보는 건가? 그래도 이 장고님을 기억은 하는구나. 하지만 지호가 관심을 보인 건 장고가 아니었어요. 지호가 어디서 막대기를 하나 주워오더니 냉장실에 처박혀 있던 신발을 하나씩 마당으로 내던졌어요. 아이고 지호야! 지지야 지지! 이리 와! 할머니는 지호를 저만치 떼어놓고는 옷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주었어요. 장고는 아주 잠깐 할머니가 고마웠죠. 할머니, 장고가 왜 밖에 있어요? 아유, 저건 이제 고장이 나서 못 써요. 저기 부엌에 새 냉장고 있지?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지워주려고 사다 놓은 아이스크림 있다.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먹자. 할머니는 마당에 널브러진 신발을 장고의 몸속에 아무렇게나 쑤셔놓고는 지호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지호가 막대기로 쿡쿡 쑤셔서인지 할머니의 말이 콕콕 찔러서인지 장고의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어요. 이튿날 늦잠을 잔 지호가 멍한 얼굴로 밥상머리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가 지호의 엉덩이를 토닥였어요. 우리 손자 오늘 뭐 하고 놀까? 할머니랑 장구경 갈까? 그래도 대답이 없자 이번엔 할아버지가 나섰어요. 지호 얼른 밥 먹고 할아버지랑 경운기 타고 저기 가자. 할아버지가 보란 듯이 대문 안쪽에 세워둔 경운기에 시동을 걸었어요. 요란한 소리 끝에 경운기에서 뽀얀 연기가 뿜어져 나왔어요. 그 연기가 마법을 일으켰는지 지호가 후다닥 밥을 먹고 경운기에 올라탔죠. 할아버지의 경운기는 그날 저녁이 다 되어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어디서 무얼 하다 왔는지 땀과 떼국으로 범벅이 된 지호가 경운기에서 폴짝 뛰어내렸어요. 지호는 손에 든 비닐봉지를 뱅뱅 돌리면서 마당을 요리조리 살폈어요. 그러더니 장고의 몸에 바짝 다가서서 냉동실 문을 열어젖히는 거예요. 뭐야? 너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호가 까치발을 하고 팔을 쭉 뻗더니 냉동실 안에 있던 얼음틀을 꺼냈어요. 그러고는 비닐봉지에 든 것들을 얼음틀에 하나씩 넣었어요. 작은 돌멩이, 깨진 유리구슬, 부러진 찻숟가락 같은 것들이었어요. 아이, 이게 뭐야? 이제 내 몸을 아이 쓰레기통으로 만들 참이야? 처마 밑으로 쫓겨나 냄새나는 신발만 끌어안고 사는 것도 서러운데 쓰레기통이라니. 장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든 녀석을 떼어놓으려고 온몸에 잔뜩 힘을 주었어요. 하지만 마음과 달리 몸은 옴짝달싹하지 않았어요. 소파와 몸거울이 재미있다는 듯이 낄낄거렸어요. 여기다 숨겨놓으면 아무도 모르겠지? 지호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키득거리더니 냉동실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지호는 날마다 무언가를 주워왔어요. 깨진 그릇 조각, 가장자리가 톱니처럼 생긴 납작한 병뚜껑, 흙바닥에 단단히 박혀있던 장난감 바퀴,
플라스틱 반지 같은 것들이었어요. 하루는 딱지 한 묶음을 깊숙이 던져 넣으며 말했어요. 이거 오늘 내가 딴 거야. 그러니까 잃어버리면 안 돼. 알았지? 장고는 지호가 하는 짓이 귀엽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어요. 야, 이런 건 굳이 여기 숨기지 않아도 돼. 이까짓 걸 누가 가져간다고. 하지만 지호가 아끼는 무언가가 하나씩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싫지 않았어요. 지호는 보물찾기라도 하듯이 들판을 뛰어다녔어요. 할머니를 따라 고추밭에 간 날에는 시든 네잎클로버를 들고 왔어요. 어떤 날은 제법 쓸만한 장난감 굴착기를 주워와 하루 종일 마당에서 가지고 놀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주워온 것은 뭐든 장고의 몸속에 숨겼어요. 지호가 냉동실 문을 자주 열어둘수록 장고가 새 냉장고를 째려보는 일이 줄어들었어요. 이젠 부엌에 있는 새 냉장고가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요. 어느덧 지호가 집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어요. 아휴, 어린 것이 엄마 아빠도 없이 어떻게 지내나 싶더니만 일주일이 금세 갔네.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부엌과 창고, 장독대를 바쁘게 오갔어요. 그때마다 보따리가 하나씩 처마 밑에 놓였어요. 보따리가 서너 개쯤 되었을 때 지호가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마당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장고 앞에 서서 냉동실을 빤히 올려다보았어요. 장고는 그동안 감춰뒀던 제 물건들을 챙기려고 그러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가져가라, 가져가. 이까지 쓰레기. 하나도 탐 안 난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론 오래도록 그것들을 간직하고 싶었어요. 무언가가 몸 밖으로 빠져나갈 때의 그 기분을 또 느끼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호는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야, 그냥 가는 거야? 이 안에 있는 거 다 가지고 가야지. 여기다 버리고 가면 어떡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소파가 끼어들었어요. 꼴 좋다. 반은 신발장, 반은 쓰레기통이네. 그러고 여기 있느니 차라리 쓰레기장으로 가는 게 낫겠다. 몸거울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저 녀석, 집에 가면 너 같은 건 다 잊어버릴 거야. 애들은 원래 실증을 잘 내거든. 그때 지호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다시 마당으로 나왔어요. 마루 밑에 뒹굴던 벽돌을 가져다 딛고 올라서서 냉동실에 그것을 붙였어요. 그리고 거기 적힌 글자를 또박또박 읽었어요. 지호의 보물상자. 보물상자라고? 내가? 장고는 얼떨떨했어요. 지호가 마치 속삭이듯이 장고에게 말했어요. 이 다음에 올 때까지 잘 가지고 있어. 알았지? 그러고는 부엌으로 달려가며 소리쳤어요. 할머니, 할머니, 마당에 있는 장고 안 버릴 거지? 저기 내가 보물 숨겨놨거든. 그러니까 절대 버리면 안 돼요. 순간 장고의 가슴에 뿌듯한 무언가가 가득 차올랐어요. 반쪽짜리 몸거울에 모처럼 미소 띈 장고의 얼굴이 비쳤어요.